해발 2만 미터가 넘는 고도. 어두운 남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퍼스트 클래스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물도 없었다. 메뉴도 없었다. 누구의 시선도 그를 향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좌석, 그리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깊은 침묵만이 그와 함께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용한 폭발이 시작되고 있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누구도 즉시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지 않았다. 탁자를 내리치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도 없었다. 단지 한 명의 익명의 전직 판사만이 천천히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그의 방향으로 돌렸다. 항공사의 내부 AI 시스템에서 하나의 정보 코드가 발동됐다. 코드 31: 기가시 승계 감지점. 해당 승계, 반응 없음. 분노 없음. 저항 없음. 단지 관찰 중. 시스템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환해지고 않고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사람. 그의 이름은 박민중. 시카고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를 마친 한국인 CEO였다. 세상의 무관심과 과소평가, 그리고 부연한 무시를 익숙히 견뎌온 사람. 그러나 이번에는 그 무시는 잘못된 사람을 향했다. 그리고 항공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 하나, 굶주림에 방치된 이 남자가 곧 전 세계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늘 일찍 도착한다. 늘 먼저 와 있다. 박민주는 허둥지둥 뛰어오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걸 싫어한다. 그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을 즐긴다. 남색 정장, 티셔츠, 넥타이는 없다. 정제되었지만 넘치지 않는 진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즐겨 입는 담시. 타인을 압도하면서도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감히 단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건 그가 원한 바로 그것이었다. 과소평가되어야만 사람들은 허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탑승했다. 레드카펫도 없고 슬레먼도 없고 오직 스마트폰의 전자티켓과 승무원에게 건넨 고개 끄덕임 하나뿐. 3위 좌석 창가 자리. 가죽 가방을 놓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종이처럼 야른 태블릿을 꺼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시리지 자리에 앉은 백인 남성에게 승무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륙전 음료 드시겠어요? 차, 오렌지 주스, 아니면 스파클링 워터. 뒤편의 유럽 여성은 금발 남자 승무원의 윙크를 받았다. 국제 서비스의 정석 같은 미소. 시력보다도 달콤한 인사말. 하지만 그에겐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단 한 번의 눈길도. 심지어 물 한 잔조차 없었다. 민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익숙했다. 캘리포니아 첫선이다. 그가 사회자인데도 통역 필요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 보스턴 유학 첫날. 그의 이름이 3번이나 잘못 불렸고 결국 짠수로 취급되었더니 수없이 많은 네트워킹 파티에서 악수가 그의 존재를 스쳐 지나가던 순간 그러다 그가 입을 열면 방 안은 조용해졌었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눈치챈 건 그만이 아니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노부인 한 명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다. 손으로는 뜨개질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 눈은 박민준에게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헨렌 맥킬리. 20년 가까이 연방 판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이 본 중 가장 작은 하지만 가장 깊은 사건을 마주하고 있었다. 헨렌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 렌즈를 조용히 3위 좌석 쪽으로 향하게 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승무원 한 명이 지나간다. 그의 왼쪽 승객에게 메뉴를 전달한 뒤 그냥 지나쳤다. 민주는 눈을 들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런데 공기 속 무언가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다. 이 고급 좌석에서 지워지고 있는 한 남자. 하지만 그는 전혀 사라질 기미가 없었다. 항공사 내부 시스템에 하나의 이상 코드가 업로드된다. 고객 행동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정보를 띄운다. COD32: 무시된 승객 감지 등. 공개 가능 확률 1.7%야. 사회적 확산 가능성 93.6%야. 기내 천장에 부착된 보안 카메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위 좌석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이 항공사 역사상 이런 코드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질문은 단 하나로 귀결된다. 분노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는 자가 있다면 무엇이 시스템 전체를 떨리게 만드는가? 헬렌 맥킬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보아왔다. 살인자가 텅 빈 미소로 법정 한가운데에 서 있던 날도 있었고, 서리얼 천문대에서 단지 이름을 잘못 불렸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던 재벌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비행기에서 그녀가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은 이유는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너무 작아서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불의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즉시 눈치챌 수 있는 순간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다만 그는 그 자리에 조용히, 단정하게 자존심을 지닌 채 앉아 있었고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었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 전달되지 않은 능력, 작고 미묘한 행동이지만 그걸 지켜보는 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헬렌은 언어 차별, 불명확한 서비스 거부 등의 소송을 수차례 맡아본 사람이다.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누구도 명확히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모호함이야말로 투명인간 만들기라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것에 누구도 그녀에게 행동하라고 한 적 없다. 어떤 신호도 없었다. 다만 너무 많은 좋은 일들이 무시당하는 순간을 본 사람의 본능만이 움직였다. 헬렌은 카메라를 켰다. 정면도 아니고 노골적이지도 않다. 단지 관찰자의 노트처럼 적당한 각도의 핸드폰을 올려놓는다. 한 아시아 남성이 조용히 말했다. 아직 메뉴를 못 받았습니다. 승무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지금은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 그 승무원은 옆자리 승객에게 식사 트레이를 조용히 건넨다. 헬렌은 눈살도 찌푸리지 않았다. 입술을 깨무는 일도 없었다. 그저 재판 중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한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을 뿐이다. 20년 동안 재판을 하며 그녀는 수많은 고함과 울음, 책임 전달을 봐왔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침묵에 익숙한 자만이 침묵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질관적인 승객이 아니었다. 승무원 교육 교재 어디에도 이렇게 쓰여 있지 않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아시아 남성은 건너뛰세요. 그러나 헬렌은 알고 있었다. 행동이 곧 언어라는 것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모든 승무원은 똑같이 행동했다.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대놓고 외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서빙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 듯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시나리오였다. 그리고 헬렌은 그 초안을 기록 중인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죄송한데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당신의 얼굴이 달랐다면 이 일도 똑같이 벌어졌을까요? 박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미소는 기쁨도 맹소도 아니었다. 그저 이 질문의 별표 이미 수천 번 답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동의 별표였다. 헬렌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항상 알고 있었으니까. 카메라는 여전히 녹화죠. 기내의 엔진 소리는 일정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 사회적 지진의 서막에 들어섰다는 사실이야. 헬렌은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만약 침묵이 하나의 걱정이라면 오늘 나는 그 판결문을 다시 쓸 것이다. 이전 행동 데이터가 방금 VIP 고객 행동 감사 시스템 VIP 디테일 오디트에 업로드되었다.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 단 6명. 위치 지하 13층 보안센터. 정보 코드 척사인 대23이-32. 설명 행동 불일치 감지 등. 우선순위 중단 분 단위로 상승 중. AL 시스템 ORS Observer for Real-Time Allocation and Class Allocation Engine 럭셔리. 퍼스트 클래스 고객에게 흥없는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지능형 시스템. 그리고 오늘 아침 시스템 9년 역사상 첫 오류가 발생했다. 한 승객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요구하지도 않았다. 불만도 없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데이터 결론. 도발 없음. 무례 없음. 무시당할 명확한 이유 없음. 오아레셔널 루엑스는 박민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시작한다. 국적, 한국. 직업, CEO. 최근 2년간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기록 42회. 행동평가, 정중함, 낮은 반응성, 불만 기록 없음. 내부 등급, B+. 하지만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편차를 감지한다.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모든 승무원이 그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얼굴 인식 데이터 분석 결과 25분 동안 총 6회 의도적인 시선 회피 감지. 지만 좌석 기준으로는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 퍼스트 클래스 내 이전 행동 분석용 보조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 자동 생성 코드 COD32. 시스템 내 기존 정의. E1 디스클루디드 제재된. E2 이레이스트 삭제된. E3 젤러베이티드 행동 없이도 비정상적 주목을 받는 모든 조건이 일치하는 인물. 3위 좌석 박민준. ORSRLUX는 그의 프로필에 다음을 기록한다. 부유 불가능. 민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 햇살이 창틀을 넘어 들어오며 빛과 그림자의 전개를 만들어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옆자리에 식사가 내려진다. 민준은 짧게 시선을 준다. 대고파서가 아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행동이 사람을 흔들진 않아도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것. 그녀의 휴대폰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실시간 스트리밍도 아니다. 누구의 얼굴도 선명하게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영상은 시선이 외면하려 했던 사실 하나를 기록 중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시스템 전체를 당황시킨다. 젊은 분석가 제거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여러분, COD3가 감지됐습니다. 시스템이 처음으로 독립식별 코드를 생성했어요. 선급 관리자가 눈썹을 찌푸린다. 위력 행위인가? 제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문제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모든 시스템은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박민주는 확률 바깥에 있는 존재였다. 오아시얼 루에츠는 소셜채널 내 갑작스러운 관심 급증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실제 불명의 3분짜리 영상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처음으로 대응 방식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평온한 화면 위에서 단 하나의 조용한 질문이 시스템에 남겨졌다. 사람을 분류할 수 없다면 시스템은 무엇을 할 것인가? 헬렌 네틸리는 낡은 벤치에 앉아 값싼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수화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서 있고 뒷가에는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내가 이 영상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진실을 볼 수 있을까? 할머니, 괜찮아요. 아까 마중 나갔을 때 뭔가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어요. 헬렌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걱정받아서가 아니었다. 어린아이의 직감이 수많은 대기업 임원들보다도 날카롭다는 사실이 떠올라서였다. 그녀는 영상 편집 앱을 열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3분 17초만 남겼다. 그리고 자막 없이 간단한 설명 한 줄. 퍼스트 클래스에서 아시아계 남성이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유, 식사 품절. 그런데 그 옆자리에는 곧바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나는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보고 느껴주세요. 해시태그 없음. 선정적 문구도 없음. 공유 요청도 없음. 헬렌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공항을 떠나기 전 뭔가는 해야 한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공유 47화. 첫 댓글, 이거 진짜임. 공유 214화. 한 독립 언론인의 트윗, 놀랍진 않지만 여전히 아프다. 공유 1218화. 해시태그 등장, 샵3. 우린 지금 미디어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한 남성. 한마디. 그리고 제공되지 않은 식사. 그리고 그 위에 떠오른 질문 하나. 왜 그 사람만 무시당했는가? 아무도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단 하나. 영상 속 그 남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이 지금 그를 대신해 말하고 있다. 비서가 들어와 휴대폰을 건넸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영상을 열었다.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목소리. 저 메뉴 아직 못 받았는다. 그리고 승무원의 답, 다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식사가 옆 사람에게 조용히 놓인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누가 올렸지? 묻지 않았다. 왜 이렇게 퍼졌지? 따지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맞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이 분노했다. 침묵이 이 정도면 그가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제는 식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재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한 사용자는 글을 남겼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은 나도 침묵할 수 없다. 각 부서 긴급 회의. 영상 분석. 승무원 신원 확인. 2237턴의 전체 승무원 팀 임시 대자. 내부 발톱은 초안. 우리는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건 침묵의 바이러스야. 그리고 그 전형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영상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모든 승객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린 댓글. 말은 쉽죠. 실천이 어렵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영상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도심의 한 구석. 헬렌은 손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카페 구석 TV 화면에 속보가 떴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식사 배제된 한국인 CEO. 영상 파문 일파만파.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화나서 올린 거예요? 헬렌은 웃으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올렸단다. 그게 내가 침묵할 수 없던 이유였어. 한 중년의 갈색 피부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영상을 보았다. 무시당한 한 아시아 남성의 얼굴. 영상 재생을 멈추고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쉰다. 댓글창에 손가락을 가져가 짧게 남겼다. 그 기분 알아요. 너무 많은 일이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영상으로 남기진 못했어요. 찍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녀의 계정 이름은 골뱅이 저스트 A 슈더. 수백만 개의 이름 중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리가. 하지만 그 댓글은 4시간 만에 28,0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단지 샵3. 내부 코드 같지만 모두가 뜻을 이해했다. excluded, erased, elevated. 배제된 자, 지워진 자. 하지만 전국 소리 없이 일어선 자. 민지는 제품 개발팀과 회의 중이었다. AI 알고리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집중하지 못했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민준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뭔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준은 손을 깍지 끼고 턱을 대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침묵했어. 그런데 그 침묵이 수백만 명의 말을 대신하게 될 줄은 몰랐지. 그는 밤하늘 모두를 바라봤다. 우린 외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정확해야 해. 세계의 인명 계정이 동시에 글을 올렸다. 전직 승무원, 고객 서비스 교육 담당자, 내부 감사팀 출신 퇴사자. 그들 모두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는 반응 적고 순한 고객을 우선시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악하기 어려운 고객은 피하라고요. 가장 공감받은 댓글.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야? 이게 바로 시스템 그 자체야. 레킬리님, 왜 이 영상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시나요? 헬렌은 카메라를 바라봤다. 대본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다. 그 영상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건 매일 일어나는 현실일 뿐이죠. 누군가 그 장난에 마음이 움직인 건 우리 모두 한 번쯤 3위 자리에 앉아봤기 때문이에요. 스튜디오는 정적에 잠겼다. 한 흑인 여성이 글을 올렸다. 나도 포지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 전자석의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나만 빠졌죠. 그땐 내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한 중국계 남성이 썼다. 정장 입고 골드 회원 카드까지 있었지만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으면 항상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 인도계 사용자는 이렇게 남겼다. 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해주길 바랄 뿐이죠. 한국 언론들이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수백만 명이 보고 공유하고 토론했다. 누군가 질문했다. 그 사람 누구야? 아무도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모두일 수 있으니까. 보낸 사람 없음. 저장된 이름도 없음.
고맙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다. 참아내고도 기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아래에는 주먹을 꽉 쥔 이모지 하나. 박민주는 사무실 복도를 걸었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향해 바른 눈빛으로 인사했다. 그가 유명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들이 한 번도 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존재의 얼굴이 되었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하은지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커버스토리에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조차 없는 사람, 그들을 위해 말하는 거야. 늦은 눈이 내리는 나. 이리차겐 김이 서리고 도시는 마치 피곤한 눈을 스스로 가리듯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3분 17초짜리 영상 이후 수주간의 충격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민주는 혼자였다. 아침 회의는 방금 끝났고 휴대폰도 조용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국제 뉴스 곳곳에 남아있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떼어낼 수 없는 나발처럼.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비서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분, 헬렌 맥킨이라고 하셨어요. 헬렌은 조용히 서 있었다. 커피도 필요 없었고 가방도 없었다. 회색 울코트를 입은 채 눈은 조금 흐려졌지만 오히려 더 날카로워 보였다. 민준이 들어오며 잔잔히 웃었다. 굳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됐는데요. 헬렌은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나 자신도 은퇴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떤 순간의 사람을 그 자리에 다시 불러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위해서요. 그들은 마주 앉았다. 카메라도 휴대폰도 없이 그저 침묵을 자기 방어라고 믿던 두 사람이 이제는 그것이 결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일 수도 있다는 걸 안 채요. 헬렌이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많은 것을 기록해왔어요. 재판, 증언, 증거들. 하지만 이렇게 점증한 대제는 처음이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증해서 아무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죠? 이름 붙일 수 없기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해요. 헬렌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죠. 가난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보스턴의 한 기숙학교에서 잔학 면접을 봤어요. 그들은 내가 구수하다고 했지만 내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때 알았어요.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을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민주는 웃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반지 습관처럼 남은 미소였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소화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줄이고 타이밍 맞춰 웃고 매무 이상은 바라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손을 자신의 긴 손바닥 위에 얹고 말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다르게 살아도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절대 받지 못해. 민지는 눈을 들었다. 헬렌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사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게 만든 건 내가 법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네요. 한때 당신 같은 일을 외면한 적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민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신 건 죄책감 때문인가요? 헬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처음으로 침묵이 고발보다 더 강하다는 걸 봤어요. 당신은 상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울이 되었죠. 한 인종을 위한 거울이 아닌 적합하지 않다고 배제당한 모두를 위한 거울로요.
이제 그만 방해할게요. 하지만 가기 전에 한마디만. 민준도 함께 일어섰다. 헬렌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다면 7,000년은 시작조차 못할 거예요. 민준은 문을 열어 그녀를 뒤옮겼다. 하지만 헬렌은 잠시 멈췄다. 그 영상 왜 정확히 3분 17초로 남긴 줄 아세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헬렌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 정도면 충분했으니까요. 사제를 흔들기에 충분한 시간. 단 한 사람이 세상이 외면한 자리에 그냥 앉아있었을 뿐인데도요. 아무도 강민준이 연단에 설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아니, 과연 말을 할지조차 아무도 몰랐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적도 없고 감사의 인사를 제외하곤 어떤 글도 올린 적이 없었다. 차별을 받았다 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세상에 맡겼고 세상이 나머지를 대신했다. 민준이 무대에 걸어 나왔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는 없었다. 단지 침묵. 그날 퍼스트 클래스에서 처음 있었던 그 침묵처럼.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반나졌다. 무시가 아닌 존중의 언어가 되었다. 저는 인종차별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특정 항공사를 비난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다. 우리는 지금 자리라는 것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다. 그 사람이 존중받는지, 보이는지, 들리는지를 결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더 천천히 이어갔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정확히 제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대 뒤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된다. 민준이 조용히 묻는다. 저 메뉴 아직 못 받았는데요? 승무원의 대답,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옆 사람에게 식사가 놓인다. 관객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저는 식사를 다시 달라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시당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예민한 데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단단했지만 분노는 없었다. 저는 원래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 침묵이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일어섭니다. 눈에 띄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직도 자리에 앉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들을 대신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뤄낸 영상을 찍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았다. 그 남자는 마침내 스스로 일어서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시스템도 다시는 그를 주저앉힐 수 없을 것이다. 즉각적인 박수는 없었다. 모두가 마지막 한마디까지 삼키듯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쳤다. 곧이어 또 한 명. 그리고 온 공간이 박수로 가득 찼다. 구호도 없고 한수막도 없었다. 그저 한 가지 감정이 천천히 깊이 스며들었다. 품격. 한 기자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시선을 바꾸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는 엿뒤 웃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사라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더 이상 사라지길 거부하는 사람들 덕분에 일어나는 거죠.